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여기 서울 마포 상암동 MBC 사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참언론인 이용마 기자의 시민사회자업 연결식이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실황을 중계방송하면서 이용마 기자, 이용마 정치인이 과연 무엇인지,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저널리즘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파트너 민동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용마 기자 우리가 인연이 없지 않습니다. 예, 오늘 이 연결식 받는 감회가 어떻습니까? 이용마 선배하고는 오랜 인연이 있고요. 제가 비비오는 기자로서 MBC 출입할 때 네, 자사보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얘기하는 기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MBC 자기가 소속돼 있는 MBC의 보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제가 후배였지만 비비오는 출입 기자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취재원이었고요. 네, 네, 네. MBC 보도 문제점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그렇게 비판을 했던 네. 분이었고, 네. 노조 활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출입을 하면서도 참 좋아하고 존경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실 기자 얘기에 있어서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취재력, 방송 기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리포트 능력, 이거보다도 저는 자아성찰이라고 봅니다. 내 보도는 과연 내 보도로서 반박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항상 이렇게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요. 또한 내가 속한 언론사는 내가 비판하는 대상과 과연 확실히 차별화됐는가,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말이죠. 그게 확실했던 언론인이었습니다. 제가 출입했을 때 저보다도 더 비판적으로 MBC 뉴스를 알아봤던 분이었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취재 활동을 하면서도 기자가 어떻게 취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선배였습니다. 네. 자,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물론 이제 공영방송에 해직 언론인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또 새로운 공영방송의 리더십에 올랐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공영방송이 진짜 시민이 바라고 또 기대했던 그 기대치에 완전히 부응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용마 기자가 아무래도 리포트 한번 하고 이렇게 좀 회복의 기회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또 가셨어요. 네. 리포트는 꼭 한번 할 줄 알았습니다. 네. 저는 아예 최승호 사장 취임하고 첫 리포트로 이용마 기자가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이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 당시에도 심한 중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정말 그 병이 없었다면 지금 이용마 기자는 펄펄 날고 뛰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해직되셨을 때 그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제 김은경 사장하고 예. 이용마 선배하고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 그걸 했었는데, 네. 그때 약간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안 좋으셔가지고 그냥 안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언론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심각하다. 네. 그래서 더 열심히 방송을 하셨거든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네요. 네. 자, 그런 이용마 기자, 병을 얻게 된 게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배경 아닙니까? 해직된 상태에서, 물론 이용마 기자는 단 한 번도 우리의 투쟁이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아주 작은 직장에서 노동조합 사무국장을 해봤거든요. 이 시위에 따라서 무수히 이 등을 돌리는, 이걸 기회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파업을 잡고 돌아가자. 야, 언제까지 계속 이러고 불확실한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강요할 수 있느냐.
이런 조합원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의 중병을 얻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뭐 물론 그분들이 이용마 기자에게 병을 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김재철 씨죠 사실은. 그렇죠. 김재철 그 체제고요. 이런 아픔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쌓아두다가 외부로는 표출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표출하지 않았어요. 그분처럼 여유 있고 또 그분처럼 당당하고 그분처럼 항상 여유를 잃지 않았던 그런 투쟁하는 언론인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병들을 하나둘씩 쌓아왔던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아이고 그 병이 모아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용마 기자가 이 병원에 실려갔을 때 그때 상황이 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하고 같이 추석을 앞둔 때였거든요. 2016년 특집 방송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7시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뭐 피곤이 생기셨나 했는데 그 이튿날 사모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실려갔다 하면서 큰 병임을 알려줬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김종구 한겨레 편집인이 칼럼에서 이용마 기자에게 이런 중병 소식을 또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우리 곁을 떠났어요. 이용마 기자의 그 삶은 그래서 우리 언론 민주화 투쟁, 이명박 박근혜 이후로 우리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 이후에 이런 그 독재 권력의 언론 탄압, 탄압에 온몸으로 맞서 싸웠던 그 언론 투쟁사의 상징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기억은 나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노조 활동을 하든 간에 노조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힘듭니다. 네. 여러 이해관계도 충돌하고 네. 보통 못해먹겠다가 이런 욕들도 많이 하고 그렇죠. 비공식적으로 예.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분은 희망을 가슴에 안고 그러니까 차라리 뛰었던 분입니다. 표출을 했으면 예.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뒤늦게 하게 되는데 항상 그분은 따뜻함을 잃지 않았고 아마도 돌아가겠다, 업무에 복귀하겠다 이런 조합원들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았겠나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김민식 PD가 그 예전에 그 영화 공범자들 그 영화에서 얘기를 했었죠. 예. 시작하려는 모양입니다. 예. 이용마 기자 시민 사회장 실황을 지금부터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민 사회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중의례가 있겠습니다. 무엇이 될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고인이 평생 가슴에 새긴 문장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인간미 넘치는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었던 이용마 기자였습니다. 그의 꿈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이용마 기자의 꿈을 이어가겠다는 마음을 담아 묵상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바로 모두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용마 기자가 살아왔던 날들을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동숙 언론노조 MBC 본부 사무처장의 양력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했던 추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 저는 고 이용마 기자의 보도국 후배로 언론노조 MBC 본부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한동수입니다. 고 이용마 기자의 양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인은 1969년 1월 10일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어나 전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1987년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서울대 정치학과에 진학했습니다. 87학번입니다. 당초 행정고시를 치르겠다는 생각도 했었다지만 87년 민주항쟁 한복판에 서 있던 청년 이용마는 참여하고 행동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1996년 MBC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기자는 지식인 흉내를 내면서 적당히 활동적인 직업처럼 보였다고 고인은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자 이용만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목소리와는 항상 불화했습니다. 그런 불화와 갈등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약자의 편에서 사회의 낮은 곳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보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태도와 자세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2002년 3월 김수영님과 결혼해 노량진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고인 표현을 빌자면 무일푼으로 입사해 6년간 모은 돈으로 26평 연립주택 전세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6년 9개월 만에 쌍둥이 아들 현재 경제를 얻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고인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법조, 시사 매거진 2580 등 보도부문 대부분 부서를 두루 경험했습니다. 고인의 능력, 관심의 폭과 깊이 덕분일 겁니다. 또 부서장과의 불화를 피하지 않는 성품도 한몫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인은 연차에 걸맞은 경험과 식견을 갖춰갔고 무난하게 중견 기자의 길을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공정방송이 위기로 내몰리던 그때 노동조합 집행부로서 투쟁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노조하면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합리적이던 시기였습니다. 이용마라고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담담하게 가시밭길을 선택했고 언론 부역자들과의 싸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170일 파업 선봉에 섰던 동지들과 함께 부당해고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결혼 10주년을 며칠 앞둔 2012년 3월 초였습니다. 해직 기간은 무려 2100일이 넘습니다. 물론 그 사이 의미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3년에는 서울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아 평소 바람대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지성인이 됐습니다. 공정방송은 언론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라는, 그래서 파업은 정당하고 해고는 부당하다는 역사적인 판결도 두 차례나 이끌어냈습니다. 승리는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2016년 9월 초 복마감 말기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고인의 행동과 실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촛불광장에서 언론 현실을 비판하기도 했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관된 투쟁과 실천으로 2017년 안종필 언론자유상과 리영희상의 수상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무렵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저서도 발간했습니다. 고인의 두 아들에게 남기는 책이었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언론인들 그리고 민주시민들에게도 되새겨볼 만한 지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고인이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던 복직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상암동 새 사옥으로 처음이자 마지막 출근을 하던 날, 기자 이용만은 엄동설안에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잊지 말자고 억울한 소수의 편에 서자고 강조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언론 자유가 왔고 MBC는 정상화됐지만 일터 대신 집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병마와 사투를 벌여야 했던 고인은 지난 21일 오전 6시 44분 형님과 사랑하는 배우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상으로 참 언론인 이용마 기자의 양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마 기자가 이용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당한 법의 행사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해야 할 변호사들이
오히려 법을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뜯어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의 가치가 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이 함께 살 수 있는 공존의 길은 정말 없는 걸까요? 민주주의를 외치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감옥에 갇혔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지금 어디까지 온 것일까? 분노하고 분개했다기보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2012년 해직될 때는 예, 왜냐하면 쉽게 끝날 싸움은 아니라고 봤고 길게 갈 싸움이라고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이미 마음의 준비를 갖춘 상태잖아요. (2012년) MBC 노조의 파업은 당시 언론을 장악하려던 현 정부와 경영진에 대항한 정당한 싸움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파업의 정당성 인정받았습니다. 승소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새로 시작한 파업이 벌써 한 달을 넘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그만큼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제가 이번 파업 기간 중에 꼭 한 번은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오늘 제가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잘하셨어요. 다들 너무 보고 싶어했어요, 선배. 예. 민주주의가 파괴된 시절을, 바로 독재 시절을 지난 9년 동안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MBC, KBS 공영방송들은 독재자들의 말 그대로 나팔수로 전락을 했고요. 지금 현재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공영방송은요, 이제 국민들에게,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만약에 그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계속 사정이 바뀐다면 그러면 우리는 또 그때마다 싸워야 됩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 공론화위원회 방식 국민대표단을 통해서 공영언론 사장을 뽑아보자 라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저는 제 아이들이요, 꿈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자기들이 즐기는 일,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제 바람입니다. 자유와 평등이 넘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사회,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먼 길 가는 친구야, 이 노래 들어요. 나 가진 기득권을 가진 권력자는 소수고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에 대한 감시도 좋지만 다수를 배려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사회, 다시 복직을 한다라면 나는 그 부분에 좀 더 힘을 써서 따뜻한 뉴스를 많이 만들고 싶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부디 MBC 뉴스 이용합니다.
고인과 함께했던 여러 가지 추억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늘 올곧은 선배였고 늘 어려운 일에 앞장섰던 고인이었습니다. 자유와 평등이 넘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날을 꿈꿨던 우리 고인을 기리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몇 분을 모시고 고인을 기리는 추모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 이용마 기자가 존경하는 언론인 선배십니다. 김중배 선생님을 모시고 후배를 떠나보내는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마여, 부디 한 번만 용마야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해 주기 바란다. 이제는 용마여라고 불러야 하는 사람, 그대 앞에 산다는 것이 이렇게도 처절할 수가 있는가? 남누보다도 더 캐캐 묵은 나이든 만큼의 부끄러움, 그 나이든 만큼의 죄책을 무릅쓰고 나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들은 100세 시대를 노래하는데 반백세에 떠나버린 그대 앞에 나 같은 시대의 공범, 사리의 공범은 그 부끄러움과 죄책을 오롯이 무릅쓰고 끝내 그대의 소원을 죽이지 않고자 이 자리에 섰음을 감히 고백하고자 합니다. 사마천의 천도 11원을 옛 얘기로 넘길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다. 그 소망은 그대의 것만이 아닙니다. 독립언론, 독립방송, 그 길을 열기 위한 이른바 이용마법은 비록 먼지 끼어간다지만 여전히 살아나야 할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는 이제 세상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쳐서 마침내 이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미세먼지가 아닌 민주의 산소로 충만한 새날을 열어가야 한다는 것이 그대의 소원이며 나의 소원이며 여기 모인 우리의 소원입니다. 때문에 나는 당신의 영혼을 가슴에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그대의 영혼을 가슴에 심을 것입니다. 그 씨앗을 살려내고 온 천지에 날려 보낼 것입니다. 용마여, 용마는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이어서 나무를 심으라고. 그 나무를 이어서 가꾸라고. 그리고 꽃을 피워내라고. 마침내는 열매를 이루라고. 그리하여 온 천지 세상에
모든 생명에게 그 씨앗을 나누라고 말입니다. 그때 그 계백의 새날까지는 아무리 말해도 편히 쉴 수 없는 영혼임을 잊게 하기에 그대의 안식을 빌기 이전에 그대의 다짐을 나의 다짐, 우리의 다짐으로 갖고 나가기를 다시 한번 거듭 다짐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진정 그대의 안식을 이루는 기름을 켜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마여, 우리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려. 네, 감사합니다. 고인의 뜻을, 고인의 다짐을 우리의 다짐으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용마 기자와 해직 기간을 함께하면서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는 꿈을 함께 꾸었고 또 그 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재작년 12월 복직한 그날 우리 MBC 동료들에게 고인은 잊지 맙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새로운 MBC를 재건하는데 엄동설안에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을 잊지 말자고 우리 동료들에게 당부했습니다. MBC 선후배 동료를 대표해서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간을 함께 헤쳐나오셨던 최승호 MBC 사장을 모시고 추모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로서 이용마 씨의 화두는 정의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을 이룰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언론사 내외에서 자행되는 외압 그리고 권력과의 유착이 없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마 기자의 또 다른 화두는 언론 개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에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누구도 선뜻 가려하지 않던 노동조합 집행부의 길이었습니다. 하늘이 준 쌍둥이 아이들이 겨우 3살 때였습니다. 2012년 170일 파업, 참 징글징글하게 긴 싸움이었습니다. 이용마 기자는 그때 노동조합 홍보국장이었습니다. 당시 노동조합이 내걸었던 구호,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용마 홍보국장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맹렬한 운동가였고 지략가였습니다. 공영방송 MBC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의 자본의 눈치 보지 말고 우리는 주인인 국민의 눈치만 보자.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MBC를 만들자. 이 슬로건 하나로 우리는 오랜 시간을 시민들과 손잡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승리하지 못했고 이용마 기자는 해직됐습니다. 우리 싸움의 의미는 뭐지? 2016년 겨울 공범자들을 제작할 때 그에게 물었습니다. 함께 해직돼 만 4년 동안 MBC를 되찾겠다고 싸워온 터였습니다. 그러나 이용마 기자는 병을 얻었고 야윈 얼굴로 시골 요양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싸움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늦둥이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살가운 아빠로 살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때 그는 아이들에게 유언처럼 남길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싸움의 의미요. 저는 기록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적어도 이런 암흑의 시기에 침묵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인터뷰 얼마 뒤 그는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책에서 그는 침묵하지 않는 것을 넘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방송을 바로 세우는 것, 특히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방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첩경임을 역설했습니다. 이용마의 열정에 대한 시민들의 감동과 호응,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MBC를 되찾게 된 가장 큰 동력이었을 겁니다. 재작년 12월 해직자들이 첫 출근을 했던 날 휠체어에 몸을 싣고 나타난 이용마 기자의 야윈 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용마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복직을 한다면 다수를 배려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따뜻한 뉴스를 많이 만들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1년 9개월, MBC 사람들은 좋은 방송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가끔 문병을 간 저에게 이용마 기자는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자네가 빨리 나와서 직접 해봐 라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용마 기자가 그 훤칠한 모습으로 MBC를 척척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마입니다라는 그의 목소리가 방송될 때 시민들이 다시 MBC가 돌아왔구나 라고 느끼지 않을까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와 나의 간절한 꿈이 어느 날 기적처럼 그의 몸을 살리고 또 MBC를 살리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났습니다. 우리는 남아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그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더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용마 씨, 우리가 더 열심히 할게. 자네의 뜻,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뜻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게. 자네는 이제 근심 걱정 놓고 부디 편히 쉬게나.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또 우리 MBC 선후배 동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마 선배의 뜻을 잘 이어받아서 더 좋은 방송을 하자라는 생각을 또 한 번 오늘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국 언론노동조합 오정훈 위원장 모시고 기자이자 또 조합원이었던 고 이용마 동지를 추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한 조합원을 오늘 하늘로 보내드립니다. 절망과 어둠의 시대에도 세상은 바꿀 수 있다고 낙관했던 이용마 조합원을 비통한 심정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슬픔은 그와 우리 전국 언론노동조합의 구성원들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던 지난 역사와 함께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2년 봄 5개 언론사가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을 외치며 100여일 넘는 파업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MBC 동지들 역시 170여일을 넘는 무임금을 견뎌가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싸움 끝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대량 해고와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용마 조합원 또한 해고의 칼날에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10년간 해고 20명, 징계 400여 명에 가까운 언론인들이 정권과 적폐 경영진들의 칼부림에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지금도 그 시절 언론 탄압과 무자비한 해고 징계를 생각하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듭니다.
이용마 조합원의 병마가 왜 왔는지 생각해보면 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증오가 솟구칩니다. 하지만 이용마 조합원이 꿈꿔왔던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 위해 우리는 그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접고 낙관적 사고로 그가 남긴 유지를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아직도 돌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탁한 언론 환경을 바꿔나갈 미디어 개혁 정책은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상업적 경쟁으로만 언론을 바라보는 저열한 시선과 자본의 탐욕은 언론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탱하는 기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보장할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그리고 자본과 정치 권력이 손대지 못할 언론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좌절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더는 탄압받지 않고, 더는 병마에 시달리지 않고, 더는 공정성 시비도 없는, 그리고 장시간 노동과 일자리 걱정 없는 그런 언론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의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담아 1만 5천여 전국 언론노동조합 언론 노동자를 대표하여 이용마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분노의 마음이 다들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용마 선배는 늘 동료들 곁에서 웃으면서 희망을 얘기하셨습니다. (27년) 전에도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해 또 MBC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파업 특보에 발표한 시 때문에 수배를 겪기도 했었는데요. 시인이자 또 MBC의 선배인 이도윤님의 조시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낭독에는 고인의 곁에서 함께 170일 파업을 이끌었던 김정근 아나운서가 맡아주시겠습니다. 조시,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떠난 이용마 기자에게 이도윤. 일기예보보다 하루빨리 비가 오는 날 유리창을 닦아가며 너에게로 간다. 서성거리며 흐려지는 눈앞에 우리를 뚫고 가는 시간은 너무 느리거나 단호하게 빠르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라고.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라고. 세상에 놓인 숨들은 그러나 혼자가 아니다. 빈손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손들이 우리를 안아서 일으켜 세웠는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얼마나 많은 손들이 우리를 흔들며 보내주는지 너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항상 당당한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울고 외쳤을 것이다. 눈을 뜨고 잠든 채 깨어나지 않은 아침, 눈물로 너의 눈을 감겨주려 한 그대의 동료는 통곡의 소리로
맑고 빛나는 눈으로 단단해지지. 언제나 살아남은 자의 몫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 이제 아득한 산을 거니는 그대를 바라볼 때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그대 말씀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넓어져야 할 자유와 행복에 묻은 우리의 말과 글씨가 고통스럽게 살아나도 너는 미소 지을 것이다. 공손하게 세상에 빈손이 없음을 바라볼 것이다. 선배 이도현 시인의 조시를 후배 김정은 아나운서가 낭독해 주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그를 추모하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동료입니다. MBC 김효엽 기자가 동료였던 우리 이용마 기자를 추모하겠습니다. (3월이었습니다) 병문안을 위해 집에 찾아간 날 저 멀리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용마 형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안부만 묻고 서둘러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간 막내 후배 기자의 모습을 보는 용마 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몸을 일으켜 세웠고 결국 그날 우리는 2시간 넘게 신나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이제 막 기자 생활 첫 발을 뗀 후배가 반가웠던 모양입니다.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무엇보다 그 후배에게서 23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기자라는 직업을 달고 MBC에 출근을 시작한 건 1996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용마 형은 늘 통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단신 기사 한두 줄에 머리를 싸매던 와중에도 그날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면서 마치 우리가 쓴 기사가 방송된 것처럼 MBC 뉴스 이용마입니다 하며 킬킬대던 와중에도 용마 형은 늘 큰 원칙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회부 막내 시절 어느 날 형은 이런 말을 했죠. 높은 자리에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기자를 무서워한다. 감출 게 많아서다. 하지만 시민들은 기자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많은 기자들이 힘 있는 사람 앞에선 조용하고 시민들은 가르치려 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민들의 말을 열심히 듣고 그들을 대신해 힘 있는 자들에게 당당히 질문하고 답을 받아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네, 형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형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용마 형은 피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적당히 피하고 살아왔다면 지금의 이용마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취재를 할 때도, 노조 활동을 할 때도, 공정방송을 위해 파업에 나설 때도, 해직된 뒤에도, 심지어 몹쓸 병을 얻어 병마와 싸울 때도 늘 한결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바꿀 수 없다며 나를 바꾸기 시작했지만 용마 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되냐고, 왜 침묵하냐고 끊임없이 대들고 고꾸라지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나이는 나보다 많았지만 늘 나보다 젊고 뜨거웠습니다.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형이 지치지 않았던 이유는 형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한 이 한마디였을 겁니다. 사람을 좋아했고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했고 우리의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용마 형은 늘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영정사진도 프로필 사진도 모두 웃는 얼굴입니다. 용마 형이 웃을 때면 마치 반달처럼 입이 활짝 벌어졌고 가지런한 이가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어쩌면 싱거워 보이기도 하고 순진해 보이기도 하는 그 웃음에 여러 선후배들은 한순간 무장해제가 되곤 했습니다. 병의 고통으로 살이 빠지고 주름이 파여도 그 웃음은 20년 전 그대로입니다. 형이 떠나면서 남은 우리는 형에게 모두 빚을 졌다고 여겼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는 빚을 진 게 아니라 형의 꿈을 조금씩 나눠 갖게 된 것입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목표를 잃지 않고 희망을 놓지 않으면, 그래서 한 걸음씩이라도 걸어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조금 늦더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꿈을 형이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고 조금 먼저 떠났을 뿐입니다. 아마도 용마 형은 옮겨간 저 세상에서도 혹시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진 않은지,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살뜰히 챙기고 또 답을 찾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슬퍼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거는 적어도 이용마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통 크게 피하지 않고 또 웃으며 함께 손잡고 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하나만 더, 그곳에서는 이제 아프지 말고 편안하시길 빌고 또 빌겠습니다. 고인은 참 잘 웃으셨습니다. 저희가 한참 파업 때문에 힘들 때도 도조 사무실에 찾아가면 후배들에게 결국 우리가 이긴다며 늘 환한 미소로 동료들을 챙기셨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참 언론인 고 이용마 기자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늘 사회적 약자와 함께 노래를 나누는 분입니다. 문화노동자 우리 이수진님께서 이용마 기자를 위해 조가를 불러주시겠습니다. 불의한 시대, 억울하고 힘들었던 시대를 함께 통과해온 동지로서 한 사람의 참 언론인을 떠나보낸 시민으로서 깊이 애도합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뜻을 그리고 꿈을 살아남은 자로서 실천해 가기 위해 더 경주하겠습니다. 그 뜻을 담아, 의지를 담아 노래 한 자락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유족을 대표해서 우리 고인의 배우자이신 김수영님께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거의 20년 다 돼가는데요. 그때 이용마 기자가 선택해줘서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김수영입니다. 착하게 자다가 편하게 가셨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실까봐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제 아침에 입관식을 했어요. 잘 가시라고. 근데 혼자 있는 게 아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배가 산처럼 올라와서 관도 작은 사이즈로 갈 수가 없어서 제일 큰 크기로 골랐고요. 배가 산만큼 쌓여져 있는 그 안에는 암덩이도 같이 깨끗한 수위에 쌓여서 함께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 오랫동안 이용마 기자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요. 결혼한 다음부터 제가 아마 최고의 팬일 겁니다. 그 암덩이 처음 발견했을 때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이용마 기자는 저한테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공부하고 엄청나게 잘 정제된 단어들로 절 잘 가르쳤습니다. 전 잘 배웠습니다. 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쉽지 않았습니다. 암덩이가 처음 발견됐을 때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치료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공부한 개념 중에서 암과 함께 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암과 오랫동안 같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발견해서 면역 체계가 이겨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용마 기자는 몸 안에 암을 가지고 같이 떠나갔습니다. 세상에는 이겨내기 어려운 암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옆에서 이용 기자한테 많이 배워서 이용마 기자가 생각하고 있던 것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처음엔 암이 동면해 주길 바랬고요. 암이 더 잘하지 못하도록 잘 다스리자고 준비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암들도 사실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암은 없앨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다스려서 그게 더 크지 않게 우리가 면역력을 잘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용마 기자가 남기고 간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가장 오랜 팬이 선배님의 끝까지 함께 계셔 주셔서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곁을 떠나셨을지 너무 다들 궁금해하셨는데 형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단 뒤쪽에 운구차 안에 이용마 선배가 계십니다. 고인과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화의 순서인데요. 가장 먼저 우리 유가족 여러분들 헌화하시고 그리고 지금 무대를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10분씩 헌화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좌석에 계신 분들 헌화가 모두 마무리되면 이곳 주변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또 MBC 동료들의 헌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족 여러분부터 영정 앞에 헌화하시겠습니다. 헌화가 진행 중입니다. 네. 오늘 김용민 브리핑은요, 신변 지문을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브리핑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용마 기자의 시민사회장 연결식 실황을 생중계해드렸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런 브리핑일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요, 보여드렸는데요. 네, 거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고인이자 거인이었던 이용마 기자. 이 조사를 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제가 평소에 만났고 느꼈던 이용마 기자의 모습 조금도 과장된 것도 없고 축소된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오늘 조사를 하신 분들의 메시지와 이용마 기자의 삶이 일치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은 제가 어지간해선 내색을 하지 않고 이제 방송을 좀 하려고 했는데 좀 많이 힘드네요. 많이 힘들고 이용마 선배는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들으면서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용마 선배랑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용마 선배가 같은 분이셨어요. 네. 그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게 나왔을 때 어찌 보면은 좀 흔히 많이 들을 수 있고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저게 바로 이용마 기자의 일생을 관통했던,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그 긍정적인 낙관적인 자세를 가졌다든지 후배들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것도 바로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 확신, 그런 것 때문 아니겠어요? 이용마 선배 평소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쌍둥이 아들한테 남기는 메시지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용마 선배가 만약에 이 세상에 없을 때를 대비해서 언론 개혁을 바라는 많은 후배들 그리고 언론인들에게 남기는 일종의 마지막 당부의 말일 수도 있겠다.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좀 싸워달라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책 제목이 정확하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마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MBC 뉴스 이용마입니다. 이거는 항상 방송 기자들이 뉴스 마무리에 붙이는 거 아니에요. 뭐 신문으로 말하자면 바이라인 같은 건데, 그러니까 자기 일생 자체가 리포트였어요. 자기 일생 자체가 삶으로 보여준 그런 리포트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삶이었다. 저는 그런 이용마 기자의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그 이용마 기자가 앞서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항상 비판하는 자리에 있지만 나도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가를 성찰했고 고민해왔던, 그러니까 단신 한 줄 기사를 쓰더라도 고뇌하고 또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많은 언론들이 이용마 기자만의, 이용마 기자가 보여줬던 이런 염치와 또 저널리즘적 사명감 그리고 책임의식, 이런 자세로 기사를 쓰고 보도를 했다면은 오늘의 언론이 이렇게 불신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직종 가운데 하나가 기자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가장 많이 본 선배 가운데 한 분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거, 어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활짝 웃잖아요. 웃을 때는 가지런한 일을 다 보이고 말이. 아마 이게 뭐 제목을 갑자기 또 까먹었는데, 하여튼 노조 간부들이 나와서 하는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때 항상 이용마 기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은 다 이긴 싸움이다. 이건 뭐 질 수 없는 싸움이다. 다만 승리가 확인되는 시점이 좀 확실치 않지만은 이거는 뭐 틀림없이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다라는 점을 그 어조에서 또 하는 멘트 하나하나에서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세상은 바꿀 수 있다라고
유언처럼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유언처럼 남긴 이용마 기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항상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항상 지향하면서, 사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이런 그런 그 현실적인 그런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데요. 또 거기에 결국 지배받지 않으면 우리는 고립되고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끝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공포감에 항상 쩔어서 살고 있는데, 우리 이용마 기자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올바른 길이라고 판단하면은, 정의라고 판단하는 길에 서면은 반드시 이긴다. 사실 우리가 정의인지 불인지 모르지 않잖아요.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데, 다만 그것이 정의인지 불의인지 뻔히 알면서도 불의 편에 서죠. 그게 안전한 줄 알고, 그게 승리가 담보된 줄 알고. 그러나 우리 이용마 기자는 항상 정의 편에 섰고요. 고난은 있어도, 어려운 싸움이어도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을 갖고 싸워왔던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싸움이 참 많은 대가를 요구했어요. 복마감 말기. 언론인들이 특히 많이 이용마 선배가 남긴 메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용마 선배를 추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용마 선배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 후배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메시지, 기자들은 권력자, 사회 기득권에 대해서 항상 감시를 해야 되는 거고, 감시도 하고,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런 분들을 대변해서 권력, 자본 감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모에 너무 묻혀서 이용마 선배가 진심으로 온몸을 던지면서 했던 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추모도 해야 되지만 적어도 언론 종사자 분들이라면 이용마 선배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가, 이거 분명히 좀 되돌아볼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마 기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용마 정신을 이어받는 것, 그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연결식에 그 의미를 그렇게 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있은 이용마 기자 시민사회장 실황을 중계해드렸는데, 지금 추모객들 줄 서 계신 모습 한번 쫙 한번 훑어주시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10분씩 시민사회장, 네, 이쪽도 보여주시고요. 네, 헌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 이제 문병하신 분 중에 주진우 기자도 있었어요. 예, 그 이제 그제 새벽 6시 44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전날 오후에 MBC 동료들하고 그리고 주진우 기자가 가서 마지막 문병을 했다고 그러는데, 말씀은 못했지만은 한마디 한마디에 활짝 웃으면서 웃음을 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반응을 보이셨는데, 예, 아이고, 마지막까지도 내가 병에 지배받지 않는다, 이 모습을 보이신 것 같아요. 예. 그나마 좀 아까 사모님께서 마지막 가는 길은 편하게 갔다. 그 얘기를 듣고 조금 마음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슬픈 상황에서도 그나마 참 다행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줄 서 계신 분들 보니까 우리가 얼굴에 익숙한 언론인들도 계시지만은 시민들이 많아요. 시민들 많이 오셨어요. 이 시민들에게 참 언론인 이용마라는 존재가 나중에는 이제 자부심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 곁에 이런 언론인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이제 국민 TV 제가 있을 때 그 사실 우리 이용마 기자에게
선배님 놀면 뭐 하십니까? 나오셔서 방송 진행하세요. 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했었죠.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라디오 방송부터 네, 네. 이용마의 한국 정치 네, 네. 방송하셨고 나중에 이게 또 그 영상으로도 제작이 됐었는데 예, 우리 이용마 기자 사실 이제 국민 TV를 만들었던 이유 중에도 수많은 해직 언론인들이 쉬실 때 이렇게 저 불리한 해고 상황에 놓였을 때 그래도 좀 여기가 무슨 저기 생계 대책까지 세워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의 힘은 없지만 그래도 계속 우리는 살아있다, 살아서 투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이제 시작했던 운동이었는데 뭐 그 방송도 함께 하셨고요. 또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정확하게 예측하셨어요. 대단한 정치평론가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쪼그라들 것이다. 150석 미만으로 쪼그라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은 정치공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예측이거든요. 네. 그런 답이 나올 수가 없는 예측인데 이용마 기자는 이 물밑에 지금 언론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물밑의 민심까지 두루두루 헤아려서 자유한국당의 패배를 예측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건데 항상 이분이 우리 이용마 기자가 고인이 낮은 곳 밑바닥 이런 분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했고 그분들이 현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봤던 것인데 예, 참 우리의 많은 언론들이 상류층 힘 있는 자 이들 주변에 맴돌면서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사실 이용마 선배한테 진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미디어오늘 기자로서 언론사를 출입하다 보면은 많은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자들하고 마지막 지점에서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 문제였습니다. 노동 문제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기자라 하더라도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를 많이 드러내셨거든요. 자신도 이제 조합원인데 기득권이거든요. 방송사 기자들은. 그러니까 노조 파업이 길어지면은 이건 무슨 뭐 민생이 타격을 받고 뭐 기업 활동이 지장이 초래되고 이런 가진 자들의 논리를 대변했어요, 항상. 근데 이용마 선배는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었고요. 그리고 그 비판적이었다는 얘기는 진짜 노동자 편에 서서 기자들이 리포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특히 재벌 개혁이라든가 우리 그 경제 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부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근데 경제부 기자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기업들 논리에 굉장히 많이 치우치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연차에서 이용마 선배를 몇 번 볼 때마다 참 보기 드문 기자다, MBC에서 몇 안 되는. 예. 근데 그거를 끝까지 유지를 하신 게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통 많이 바뀌거든요. 지금 돌이켜서 이용마 선배를 생각하면은 이분은 조선 시대에 태어나도 고려 시대에 태어나도 그 모습이 그려져요. 꼿꼿한 선비로서 그 나라를 위했던 어떤 신료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그 시대에 정말 상식과 그리고 이 목민의 지표로서 우리 이용마 기자가 반듯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예측이 돼요. 어느 시대에 태어나든. 그리고 항상 웃었을 겁니다. 예. 트레이드 마크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탄압을 받더라도 귀양을 간다든지 그 이상의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지배당하지 않고 굴복당하지 않고 아마 넉넉하게 그리고 낙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봤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끝내 우리가 이길 것이야. 정의는 우리 편이야. 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고 고인을 이렇게 해서 보내드려야 하는군요. 예, 정말 한국 언론의 상징이었습니다. 형식적 민주주의, 제도적 민주주의가 완성되면은 언론 자유가 침해당하는 일, 해직 기자가 발생하는 일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그 괴물들이 집권하면서 무수히 생각이 바른 기자들이 쫓겨났고요. 그래서 언론 민주화 투쟁이 또 다시 이런 직선제 개헌 이후에 세상에서도 벌어지게 됐는데 잘 싸우셨고 끝내 이기셨어요, 우리 이용마 선배님. 진정 이기는 것은 이용마 선배가 꿈꿨던 뭐 지금 제도적으로 공영방송 사장 국민이 선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꿈꿨던 그분의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련한 법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뭐 전혀 진척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뭐 세상이 바뀌게 되면, 세상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세상이 바뀌게 되면은 아마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 기자들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또 그분들의 그런 고통 앞에서 감수성을 갖고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운구차가 떠난다고 하는군요. 잠시 후에. 잠시 뒤면 진짜 보내야 되는군요. 잠시 후면 정말 우리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을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정신을 우리 가슴에 심는 그런 의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민사회장이 말이죠. 두 아드님은 이제 10살이 이제 넘었는데 분명히 그 두 아들은 알아야 할 것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는지, 그리고 한국 언론사에 분명히 그 이름을 새길 만한 그런 분이라는 점. 아마 일제강점기였다면 독립운동지사에 해당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들을 우리 자제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 아버지를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시민들 헌화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운구차가 이동하는 모습까지 보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오늘의 그 언론의 현실을 보게 되면, 특히 그 공영방송이 회복된 이후에 이제 말하자면 적폐 세력들을 몰아낸 이후에 공영방송이 지금 제 갈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보세요? 아니요. 아니라고 보세요.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최승호 사장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병문안 왔을 때 이용마 선배가 쓴소리를 좀 했다고.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아는 부분 좀 부족해요. 단순히 무슨 뭐 적폐 세력이라든가 뭐 이런 예전에 10년 동안 공영방송을 장악했던 사람들을 몰아냈고 그때 탄압을 받았던 분들이 지금 보도 라인이라든가 제작 라인에 이렇게 중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도 중요한 거지만은 섰을 때 그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뉴스와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있느냐. 물론 10년 전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 상당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멀었다. 그래서 만약 이용마 선배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굉장히 아마 쓴소리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여전히. 우리 뉴스가 많이 부족하다.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높였을 텐데. 아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분이 없어져서. 자, 이용마 기자, 이제 뭐 우리 곁에 있진 않지만은 우리는 항상 그 이용마의 그 자세 늘 낙관하는, 그리고 정의가 승리하는,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소신을 갖고 우리가 이런 모든 사안들을 만들어 나갈 때 사실 정말 그렇잖아요. 이 MBC가 처음 파업했을 때 2011년이었는데
2011년 총선에서 김용민이 때문에 이제 망했고, 네. 2012년 대선에서 또 박근혜가 당선되고 무수히 참혹했던 시간들이 이어졌고요. 그 세상을 이제 그 시민들이,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뒤집어 엎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갈아엎은 거 아니에요? 갈아엎은 이후에도 아직도 권력을 쥐고 기득권을 쥐는 세력들이 개혁을 막기 위해서 발목 잡고 또 그렇게 바리게이트를 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네. 끝내는 이긴다. 당장 내일 모레 이렇게 결론 나는 것은 아니더라도 끝내 역사는 진보할 것이고 정의는 승리할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우리 이용마 기자가 그 운구를 실은 차량이 MBC 밖을 빠져나가는 상황까지 저희가 보여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정말 귀한 분을 저희가 잃었고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용마가 되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또한 이 시대에 그 언론인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1인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럼요. 예, 1인 미디어 시대에 누가 누구에게 그 정보를 의지하지 않고 의탁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팩트 파인더가 돼가지고 이런 무수히 때묻은 불순한 이런 뉴스들을 정화해서 스스로 읽을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이용마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시고. 예. 많은 기자들이 사실은 시민들보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기를 바랬어요. MBC 동료뿐만이 아니라. 예. 아니, 보이기도 해요. 다른 언론사에 계신 분도 네, 많이 보였습니다. 아니라 진짜 네. 추모하기 위해 참여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추모에 끝나지 않고 예. 이용마 선배의 메시지를 예. 꼭 각자 언론인들의 마음속에 네. 새겨서, 저 역시도 그렇고요. 예. 미연의 과제 아닙니까? 네, 네. 결국에는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단상을 보여주시죠. 마지막 추모객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헌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일후 아나운서인가요? 지금 허이로 아나운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성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허이로 아나운서도 예. 중간에 울음이 터지는 걸 꾹꾹 참고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허일후 아나운서가 예전에 그 MBC 파업 투쟁 때 항상 사회를 많이 받고 가셨죠. 예. 그랬죠. 굉장히 밝은 아나운서인데 참 엄중한 시기에 참 무거운 행사들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 마음의 회한이 정말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이제 여러분 도열에 계시네요. 한번 쫙 팬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줄 서 계신 분들 이제 근데 정말 이 장면은 못 보겠네요. 네.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둘러서서 이용마 기자의 운구차가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네. 허이로 아나운서 말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예. 상암 MBC에 인사를 하고 이제 우리 곁을 떠날 겁니다. 예, 예. 우리 동료들이 이렇게 간대요. 이렇게? 뒤로 가야죠. 예. 자, 편안하시라고 마지막 인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용마 기자가 퇴근합니다. 퇴근해요.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유지를 남기고 이제 퇴근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납니다. 이용마 기자가 해직될 당시에는 여의도 사옥이었어요. 아, 여의도 사옥이었어요. 네. 그래서 복직은 이곳 상암동에 했었고요. 농반 진반으로 상암동 사옥 가면은 네. 되게 어색할 것 같다고 그런 네. 얘기를 하셨어요. 예. 네. 자, 상암동 사옥에서 2017년 12월이죠. 그때 네, 이제 12월. 복직을 했었고, 예. 그 뒤에 쭉 투영 생활을 이어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고인이 돼서 사옥 앞에서 식구들과 또 국민들과 작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단상 앞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의 조화가 들어서 있고요. 예. 자, 이제 곧 이용마 기자의 온구차가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요즘 공영방송 보도에 대해서 그리고 공정한 방송을 위해 네, 온구차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싸웠던 우리의 동료이자 우리의 동지 고 이용마 기자가 상암동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MBC 동료 여러분들, 이용마 선배 가시는 길에 마지막 인사를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네. 잘 가요. 잘 가요. 네, 이것으로 한 언론인 고이용마 MBC 기자의 시민사회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진을 함께 가고 싶으신 MBC 동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MBC 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탑승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방명록에 저희가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유가족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남겨주신 이야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오늘 참 언론인 고 이용마 MBC 기자, 시민사회장,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실황 생중계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